다음을 봅니다. 자, 요거 이미 설명 여러 번 했고, 머리 혈자죠, 머리 혈자. 이 머리 부분 누가 반대로 돼서 그게 붙어가지고 머리 전체를 나타냅니다. 머리털, 머리통, 눈을 강조한 머리통, 밑에 수염. 근데 실제로는 사람 위에서 아래까지 전체를 나타내는데 머리만 나타낼 때는 그렇게 나눌 수 있다. 머리 혈자가 있어서 머리를 들고 반포한다. 법령을 반포한다. 반포할 반자. 포자는 요거 배포자, 펼포자인데 요거 봐요. 여기 수건건 천이죠? 자, 기둥에 수건이 걸려있는 모양, 수건건입니다. 이건 우두머리를 나타낼 수도 있고 천을 나타낼 수도 있어. 근데 왼쪽이나 위에 있는 게 아니고 밑에 있기 때문에 천이네. 천을 이쪽 저쪽으로 가위로 자른다는 뜻이죠, 이게. 예, 이게 배를 만듭니다. 그래서 배포자입니다, 배. 떠다니는 배가 아니고 삼배할 때 배, 배포자야. 근데 이게 쭉쭉 펴죠, 배를. 쭉 펴죠. 펼포도 돼, 펼포. 법률을 공포한다 할 때 포. 반포한다 볼 때는, 그럴 때 포는 펼포고, 그냥 삼배 자체를 나타낼 때는 배를 나타내겠죠. 포목점 할 때는 배포죠. 선포한다, 공포한다 할 때는 펼포죠. 똑같은 포자가 두 가지 뜬다 그 말이고, 아까부터 계속 제가 반복했고 강조했습니다만 한자의 뜻이 여러 가지일 때는 다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도 빠지지 않고 알 수는 없겠지만 가능하면 많이 알아야죠. 그래야 단어를 많이 활용할 수 있고 국어를 잘하고 암기 과목을 잘합니다. 뭐 하늘천 따지 하려고 우리 한자 하는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중국어, 일본어를 효율적으로 짧은 시간에 끝내버리기 위해서 한자를 하는 거니까. 자, 요거 봅니다. 이미 했죠? 재물을 나눠줘 버리니까 가난해져 버렸어. 가난할 빈자입니다. 가난할 빈자. 가난할 빈자. 자, 빈곤. 가난하게 살기 어려운 거 빈곤이라 그러죠? 여러분, 이게 나무목 아닙니까? 나무를 지금 에워 싸우고 있죠? 그 나무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피곤해요. 그죠? 피곤할 곤자네. 고날 곤자. 나무, 여러분 실제 나무, 우리 가로수 나무 보면 그거 문제가 많이 되는데, 나무 이렇게 땅이고, 나무 저기 줄기잖아요. 근데 여기에 그 쇳덩어리로 가지고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어? 돼 있는 게. 이게 좀 요만큼, 이게 자랄 거 생각하지 요만큼 여유를 가져야 되는데, 딱 이렇게 해놓으면 어때요? 나무가 이렇게 커질 때, 어떻겠어요?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어요? 이거는 고려를 해야 된다고 이런 말 많이 나왔어요. 그죠? 이제 그러듯이, 나무를 이렇게 에워싸고 있으면 안 되죠? 고날 거 아닙니까, 나무가. 해봐, 고날곤. 고날곤, 피곤할곤 다 됩니다. 빈곤. 나무도 고난데 사람도 고나지. 약자를 보면요. 이건 병아리라든지 새새끼가 막 태어나가지고 삐약삐약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약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약할 약자입니다. 근데 그게 연상이 안 되면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활 공짜는 알 거고, 활을 이렇게 구부려버려. 또 이쪽 활도 구부려. 이게 활이 약해져 버렸어. 약할 약자. 뭐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해봐, 약할 약. 근데 실제로는 뭐라고? 막 태어난 병아리나 새 새끼가 삐약삐약 하면서 날개짓 하려고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이니까 약하죠. 약할 약자입니다. 약한 사람이나 일반 동물이 물에 빠졌어. 뭐요? 빠질 익자죠. 빠질 익 또는 빠질 익. 익사할 때 익자죠. 약한 사람이 물에 들어가면 어때요? 그러니까 빠질 익자라고. 빠져 죽은 걸 뭐라 그래? 익사 아니에요, 익사. 책읽기에 열중한 거 뭐라 그래? 탐? 그땐 익자 아니에요. 똑같이 이거 쓰는데. 그때 익으로 안 하고 익으로 발음한다고. 탐익. 오케이? 네. 그때는 빠질 익이 아니고 빠질 익이 되는 거지. 거기 책읽기에 빠졌다 이 말이지. 자, 빈약은 가운데, 가난할 빈자에 약할 약자니까 누가 봐도 가난하고 힘이 없는 거잖아요. 빈약하다. 이건 가난하고 부자죠. 이거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될 게, 요거 있잖아요, 요것은 봐봐요. 밭에서 이제 수확을 했어요. 작물을. 콩이나 수수, 옥수수를 밭에서 수확을 했어요. 그것을 집에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천장에까지 채워놔, 이렇게. 천장에까지. 찰복자네. 찰복자. 밭에서 곡식을 수확해 와서 천장에까지 이렇게 쌓아뒀어, 이렇게. 이게 집에서니까 하늘이 아니고 천장이네. 찰복, 가득 찼죠? 근데 집에서 이렇게 가득 찼으니까 부자죠. 이게 부자입니다. 또는 부유할 부자까지 알아야 돼. 해봐, 부유할 부. 부자 부. 말로 한번 해볼까요? 말로. 부자, 부유할 부자. 말로 시작. 밭에서 곡식을 수확해서 거두어가지고 천장에 차도록 이렇게
여기서 입구자는 입구자가 아니죠. 물건이지 물건. 입구자는 왼쪽으로 나온다거나 위로 가고 할 때 입구자지, 가운데 있다거나 밑으로 올 때는 물건이라든 어떤 공간을 나타내요. 실제로 말의 합리화가 아니고. 이렇게 그 농장 작물이 쌓여 있는 거 이렇게 집에 부자 부자네. 가난함 또는 넉넉함 또는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 사람까지를 나타내. 영어로는 가난한 자를 뭐라 그래? 내가 영어로 말하려고 산 게 아니고, 가난하다가 뭐예요? 그럼 가난한 자는 뭐예요? 더 푸어. 더만 넣으면 돼요. 그럼 부자는 뭐예요? 부유하다는 뭐예요? 부자는 이렇게 하면 돼. 덧자 붙여주면 명사가 사람이 돼버려요. 그런 건 기본이고. 어찌됐든 이 빈부는 가난함과 부유함도 되지만 가난한 자와 부자, 이렇게 사람을 나타내기도 한다. 빈부. 그러니까 부유할 부자, 부자부 다 되는 거예요. 부자부도 돼요. 자, 외화 내빈. 요것만 봐보면 돼. 이 풀이죠, 풀. 자, 풀이, 이게 줄기, 이게 네 개, 하나, 둘, 셋, 네 개입니다. 이렇게 돼요. 근데 실제 쓸 때는 이제 순서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써요. 실제 쓸 때는. 근데 이게 사람들이 헷갈리게 네 개라는 강조하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것은 뭐, 이게 나무 줄기가 이렇게 번성합니다. 나무 가지가 번성해. 이게 줄기고, 이파리도 번성해. 이거 풀잎입니다. 근데 실제는 꽃이 만발했다는 뜻이야. 꽃이 화려하게 이렇게 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빛날 화자입니다. 근데 이제 꽃뿐만이 아니고 풀이 있기 때문에 초목, 풀이라든지 나무도 가지라든지 줄기, 이파리까지 아주 번성하게 잘 자라고 있다는 의미죠. 빛날 화자입니다. 자, 풀 이렇게 쓰고 순서는 나무 줄기, 그 다음에 이런 게 가지야, 가지, 이파리, 예? 풀을 나타내는 거고, 빛날 화자, 빛날 화입니다. 빛날 화자. 이제 중국어에서는 요거 이렇게 써버리죠. 이렇게 빛날 화자 이렇게 써버린다고. 대로 화자 열십자로. 중화주의 하면 중국 자기 나라를 빛나게 말하는 거죠. 자기 나라가 최고다 하는 걸 뭐예요? 자기 나라의 모든 게 최고라 하는 게 중화 사상이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죠, 당연히. 자, 외화. 밖은 어때요? 밖은 화려하고 빛나고, 속은, 안은 어때? 빈약하다 이 말이죠. 가난하다. 겉만 번지르르 한다 이 말이죠. 실속은 없다 이 말이죠. 외화 내빈 알죠? 겉은 화려하나 속은 실속이 없다, 가난하다. 뭐 아는 이야기인데 요 화자를 좀 중심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다.